특별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힘이 없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금 수정해야 될까요? 이분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요. 미국 국채 오늘은 크게 흔들림 없었습니다만 달러와 함께 우려 안고 있고 중동 리스크도 있습니다. 악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 어떻습니까? 난이도 상인데 어떤 기준점, 어떤 뉴스가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 자리를 잡을까요? 지금 자리와 함께 어떤 팁 주실 수 있을지요? 사실 이제 지수 위치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답답한 상황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하고 또 거기다 강달러에다가 지금 이제 유가 이제 결국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좀 바뀐 게 없어가지고 조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전쟁 리스크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좀 못하는 상황이다. 뭐 확전이 안 될 거다, 아니다, 확전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들이 분분해서 이거에 대한 뭔가 좀 그 확실한 좀 전쟁 리스크가 이게 확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뭔가 확실한 좀 예측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당장 알 수가 없고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좀 열리게 되고 그게 좀 1차 고비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17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그게 이제 합의를 해놨는데 네. 그날까지예요. 그럼 이제 그 후로는 만약에 이제 그게 합의가 또 안 된다면 연장이 안 되면 미국은 또 재정 문제에 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17일 전에 뭔가 이제 이 양당이 좀 합의를 해가지고 예산안 처리가 되면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제 그게 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금리가 지금 좀 그 여기서 더 오른다 이거보다도 약간의 지금 이 상태에서 금리가 좀 횡보하다가 적어도 그러니까 FOMC도 11월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도 11월이니까 11월 좀 넘어가야 약간의 좀 분위기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가 우선이에요. 예, 금리를 좀 잘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그래도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거거든요. 오늘도 수출 데이터 나왔지만 네. 반도체 쪽은 지금 계속 이 업황은 좋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예, 뭐 제조업 지표도 나아지고 있고 반도체 수출 데이터라든가 반도체 가격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금리나 이런 쪽에 대한 충격만 조금씩만 이게 분위기만 바뀌어주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좀 좋은 주가 흐름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올 여름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 좀 걱정됐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7월에 아마 네. 기억하실 거예요. 2차 전지주들 한번 뭐 기술적으로 차트 보셔도 뭐 그때 리튬주나 뭐 양극재 기업들 보면 뭐 하루에 막 많게는 20%씩 급등을 맞아요. 하고 네네. 뭐 한때 뭐 포스코 홀딩스 정말 그 무거운 주식에 하루에 10% 두 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죠. 근데 그때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성장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난 매수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매도가 반대로 또 네. 이제 항복한 거죠. 그런 이제 수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굉장한 큰 이제 상승을 좀 보였는데 그때 보시면 돌이켜 보면 그때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또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용으로 매수했던 분들도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반대로 주가가 부러지니까 그 매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목금에 그 반대 매매 합쳐서 한 8천억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게 일평균 반대 매매가 한 5, 600억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틀 만에요. 8천억이면 엄청나네요. 한 10배 이상 네. 그냥 하루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러니 코스닥 증시가 급락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안정감은 좀 찾고 있지만 증시가 좀 못 올라가는 게 개인 수급은 지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오늘도 주식을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개인들의 어떤 이제 반대 매매 흐름은 좀 어느 정도 절정은 지나가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앞으로의 수급은요, 이제 개인보다는 외국인이 이걸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달러 약해지려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크로 변수가 좀 그러네요. 바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래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는 다다랐다라고 마침표 찍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위치상으로는 물론 2300 깨질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지수대 자체는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 지수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PBR 기준으로도 지금 0.9배 정도 밑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0.9배 이하에서 코스피 투자해서 그렇게 실패했던 역사는 별로 없거든요. 다만 내가 시계열을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예, 당장은 모르지만 길게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지수대다라고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떠한 이벤트에 주목해야 될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서 금리 이야기하면서 경제 수준 중요하다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지표가 좀 발표되고요. 빅테크 실적이 좀 나옵니다. 핵심 이벤트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슈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지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번 주에 이제 나오는 지표 중에서는 역시 그 GDP 성장률 발표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너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지만 이제 조만간 발표될 한국의 3분기 GDP 또 이게 미국이 더 중요하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좀 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안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마침 잘 나와야 좋은 거예요, 안 좋아야 좋은 근데 거예요. 질문 이게 드리려고 했어요. 그 경제지표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시장에선 잘 나온 게 또 좋은 게 맞는데 지금은요 연준 의장이 우리한테 힌트를 분명히 줬어요. 저번에 인터뷰도 그렇고 FMC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결국 경기가 좀 꺾여야 돼요. 꺾이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금융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다. 통화 정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3분기 GDP가 좀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견조할 거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분기 GDP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시장에는 오히려 도움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다 몰려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또 메타 같은 기업들이 발표가 임박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또 현대차, 기아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다 몰려 있어서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커질 텐데 지금은요. 지금 현재 장세는 실적보다는 시장이 매크로만 봐요. 뭐 금리, 환율 이걸 더 우선시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눌려 있지만 만약에 뭐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 하이닉스가 발표를 하고 현대차가 했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에 그대로 반응을 해준다. 뭐 좋은 쪽으로. 그래서 증시가 좀 움직여준다. 위쪽으로. 그러면은 매크로 영향력이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각 기업들의 실적에 발표되고 나서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장이 실적대로 좀 움직여주네 이러면은 금리가 좀 높은 건 알겠는데 더 이상 금리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이제 점점 반응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시장이 움직이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호실적에 반영해서 위쪽으로 움직이는지 좋지 않은 실적에 따라서 내리막길을 걷는지 이게 관건이다라는 팁을 주신 건데요. 그 분위기도 봐야겠지만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면 지수 연동 종목이라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2차 전지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죠. 실적 발표가.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잘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꺾이면 주가는 부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좀 중요할 텐데 결국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망이 어떤지를 좀 보시고 특히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3분기는 안 좋거든요.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안 좋은 흐름보다 중요한 거는 4분기 전망 같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해요. IR을 했는데 LG엔솔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되게 숫자는 좋았어요. 맞아요. 숫자는 잘 나왔지만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사업부가 좋았고 전망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R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IR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건 4분기하고 내년 전망을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방향 같습니다. 이러면은
주가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4분기, 1분기도 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장은 또 한 번 더 충격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방향성을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는 아마 하이닉스도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크론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HBM, 이 고성장하는 그 AI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전통 반도체 쪽, 예전 반도체라고 하는데 뭐 DDR4라든가 이쪽이 수요가 지금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전통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실제로 지금 살아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질문에 답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좀 해준다면 또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하실 거는 2차전지, 반도체, 이 기업들의 멘트, 향후의 전망, 이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시청자분들이 또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턴이 되는지 나아지는지 여기에다 방점을 찍으면 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만 보고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네. 좋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게 일회성인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성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IR 할 때 이 멘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보면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보고서를 다 써주십니다. 4분기는 이제부터 나아진다. 지금이 바닥이다. 실적.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향후 전망,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앞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언제나 그렇듯 좋았고 더 좋을 것이다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이 주가 반응이 바로 연결고리가 딱 잡히지 않는 쪽이 완성차 쪽인 것 같아서요. 언제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네. 있고, 그런데 숫자는 참 잘 나오고 가이던스 잘 나온단 말입니다. 자동차주에 한정돼서는 어떠한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참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피크아웃을 계속 깨면서 실적이 잘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시장은 인정을 안 해요. 너는 언젠간 피크아웃 걸린다. 약간 이 논리예요. 뭐 결국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분기당 3조씩 벌거든요. 근데 3조씩 계속 벌 수 있을까? 이 의심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늪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3조 원 이상 또 좋은 실적 나올 것 같은데, 나와도 아마 시장에서는 또 결국 너네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이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전기차 1등 기업이잖아요. 테슬라마저도 일론 머스크가 고금리 때문에 죽겠습니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제 2, 3등 그룹은 어쩌라는 거냐, 이 논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충격에서 1등 기업도 지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자동차는요 대부분 할부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아가 그동안의 퍼포먼스는 너무 좋았지만 이 금리가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데 내연기관차라고 잘 팔리겠냐, 약간 이제 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기아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굉장히 단단할 겁니다. 앞으로도 단단할 게, 어쨌든 가치주로 지금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돈도 잘 벌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에다가 배당도 뭐 6, 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까지 좋기 때문에 하방은 되게 단단하고, 요즘에 장 급 나가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 점은 되게 좋아요. 근데 위가 열리려면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전기차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내연기관차 많이 팔린다고 많이 인정은 안 하거든요. 전기차로 성장이 보여주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좀 많이 빠진다, 많이 오른다 이거보다도 지금 주가에서 계속 좀 등락 과정 거듭하면서 조금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말하면 좀 안정적인데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재미없는 그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좀 묶어서 질문을 드려볼까 봐요.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쪽도 있고 하향 조정되는 쪽도 있잖아요. 다음 분기에. 그 섹터는 어떻게 저희가 분류해서 봐야 되며 가장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는 섹터가 딱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제 그 컨센이 좀 상향될 수 있다고 좀 보는 쪽은, 일단 지금 현재 3분기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하고 조선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3분기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그걸 볼 게 아니라 내년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조선 쪽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전장 부품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전기차용 부품이라든가 자율주행용 부품 시장은 계속 커지니까 그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 오비맥주인가요? 거기가 아마 맥주 가격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이 맞아요.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음식료 쪽도 지금 좀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는 이유가 경기 방어주면서도 가격은 올리는데 원재료 가격은 좀 떨어지거든요. 곡물 가격.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식료 쪽도 4분기 내년까지 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 부러진 섹터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으세요. 지금 뭐 중국 단체 관광 온다고 하는데도 네. 주가 부러져 버리니까 이거 뭐 단체 관광 오는 건지 이렇게 좀 의심들을 좀 하시는 뭐 부분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없던 단체 관광이 지금 시작이 됐고,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엔 저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경기가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 지표 나온 거 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요. 중국의 저축이 줄면서 소비가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내년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단체 관광은 저는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쪽 카지노나 호텔 기업들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섹터들도 한번 이제는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궁금한 게 카지노 호텔 관련주도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이사님. 다만 이 종목군들을 펀더멘털 개선 측면에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해서 보시는 건지 질문을 드려본다면. 저는 이제 가격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격 메리트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낙폭과대주 아무거나 해봐야지, 이건 사실 메리트가 없고요. 분명한 거는 낙폭과대는 대부분 똑같은 해당 사항이니까 그 안에서 펀더멘털이 좋아져야죠.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별게 아니고, 이게 그 어떤 이제 경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빠졌는데 기업 가치는 또 반대로 이렇게 개선되고 있고, 아니면 앞으로 개선될 기업들,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카지노 호텔도 저는 분명히 지금은 가치 투자 대상의 영역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부자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사님.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가야 될까요? 핵심 짚어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시간은 좀 걸린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유 있게 하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3고 현상은 피크아웃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주식 비중은 지금은 늘리는 기간이고요. 근데 이럴 때 투자하는 건 정말 어렵죠. 누구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좋고 쉬울 때 투자는 하시는 것보다는 이럴 때 투자하는 게 여전히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조선, 중국, 소비주 이런 쪽으로 한번 비중을 늘려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 지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도 되는 구간이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 세부적으로 취할지에 대한 팁들도 드렸으니까요. 돌려보기 하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단 하락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